발전기.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얘기 쭉 나옵니다. 알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발전 방식의 장단점, 그림, 원리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태양광. 태양열 아니다 지금. 태양광이다. 그럼 태양광은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추면 전류가 발생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지요? 빛을 비추면 전류가 발생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름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는 빛 에너지를 뭐? 직접 전지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직접. 맞죠? 자, 그러면 얘의 장점은 뭔가? 유지보수 간편하고 연료도 고관련료 없고 진동소음 없고 수명도 길고 필요한 장소에 발전이 가능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을 배출하지 않아요. 맞죠? 맞죠? 근데 단점은 뭐냐? 낮에만 할 수 있지. 밤에 못해요. 그쵸? 밤에 못합니다. 그리고 발전 효율이 좀 낮아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그리고 화력 발전에 비해서 설치 면적이 넓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됐죠? 그리고 이게 좋으니까 건물 외벽에 다 설치하면 졸라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반사되는 빛 때문에 사람이 뒤져요. 됐습니까? 눈깔이 다이렉트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러한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장점하고 단점이 나왔을 때 이 발전소에 어떠한 게 장점이고 어떠한 게 단점인지를 기억해 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 놓고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발전소 그림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발전인지 여러분들이 명명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죠. 요 얘기를 좀 하죠. 일단 태양 광발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태양전지 또는 발광다이오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리고 전압계 전류계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앞만 봐도 건전지는 없어. 맞지? 뭐가 있다? 태양전지가 있다. 그럼 빛을 받으면 전류가 생겨요. 맞지요? 그럼 전류가 생기면 여기에 빛이 나오죠? 그럼 얘는 태양전지는 뭐예요?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발광다이오드는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애예요. 대표적인 광전 효과의 물질입니다. 알겠죠? 저것도 반대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쓸 거냐? 휴대용. 휴대용은 휴대전화 뒷면, 모자, 자켓, 가방, 전자계산기. 지금 전자계산기는 있죠? 달려있죠? 그리고 이제 IT 그룹에서 만든 거 보니까 가방, 그리고 이제 모자 이런 데다가 달아놓으면 여러분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문제는 그거지. 못 빨아. 빨 수가 없지, 그지? 빨면 난리 나지, 그지? 그러니까 잘 써야 되겠지? 소규모는 이제 건물 옥상, 창문 벽, 자동차나 배 이런 데 등에 쓰겠고, 대규모는 여러분 바다 위, 사막, 건물 벽, 도로 바운드. 태양 전지판을 하려면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는 땅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다 하냐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중간에 다 벼지. 거기다가 태양발전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간중간에 빈 데다가. 그래 놓으면 그 고속도로에서 쓰는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태양광은 직접 이용하는 거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핵발전 보겠습니다. 핵발전 그림 잘 보시고요. 자, 핵발전은요. 이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가 핵분열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졸라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성자를 하나 빵 때려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원자 핵으로 바뀌고요. 이거 이제 플루토늄이나 다른 작은 우라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중성자가 이렇게 튕겨나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성자가 튀겨나가면서 옆에 있던 우라늄을 또 때리겠지. 그럼 또 나눠지면서 또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됐습니까? 한 번 일어나면. 그럼 이거예요. 이거 이름 잘 들어야 돼.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거예요. 됐죠? 우라늄에다가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핵분열이 일어날 때 이때
중성자랑 에너지가 동시에 만들어지죠. 이걸로 물을 끓이는 거지. 그럼 이 중성자가 근처에 있는 다른 우라늄과 충돌하는데 이때 나오는 중성자가 느린 중성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자. 저속 중성자라고 하고요. 이때 튕겨져 나온 새끼가 고속 중성자예요. 그럼 왜 저속 중성자를 때려줬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졸라 짜다. 이거 지금 눈에 보이게 지금 그려놓은 거지. 이게 눈깔에 보여? 원자단이니까 엄청 작지. 그러니까 빠르게 쏘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놈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야. 그지? 기술이 졸라 빡세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얘가 나오는 게 고속이 나와. 그럼 이 고속이 옆에 거랑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아. 그럼 이걸 다시 저속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해. 됐냐 무슨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그럼 계속 일어나! 빵! 터지면 뒤지는 거지. 그치? 그럼 조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적당히 터지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가열해서 전기 발생해서 발전하는 건 끝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 부분이가 여기 부분. 고속 중성자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나와요.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 연속 분열하니까 적절하게 조절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거에 필요한 게 이제 요 밑에 거예요. 됐습니까? 그 밑에 거. 요 얘기예요. 자, 핵발전 과정에서 여기 보이시죠? 질량수가 큰 두 개의 원자핵이 쪼개져서 질량수가 작은 에너지로 줄어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핵분열 후에 전체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전환된다.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됐죠? 그랬을 때 감속제라는 거와 제어봉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림 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림에 어디가 감속제고 어디가 제어봉. 그림. 감속제는 뭐냐? 말 그대로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저속 중성자가 돼야지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제어봉은 너무 많이 일어나면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 중성자를 흡수하는 애야. 그래서 연쇄 반응, 이 제어봉에서 연쇄 반응의 중성자를 적절하게 흡수해서 핵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애야. 됐습니까? 그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 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요. 이산화탄소 거의 안 만들겠죠? 에너지 효율도 높아요. 저렴한 연료 비용입니다. 화석 연료에 비해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원료가 전 세계에 고루 분포돼서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것도 원료가 고갈될 수 있죠. 그죠? 원료가 고갈될 수 있죠. 중요한 거. 한 번 터지면 다 뒤지지. 됐습니까? 일본 보면 아시죠? 그리고 이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물고기가 뒤져요. 그 온도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너무 뜨거워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이 생기기 때문에 항공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 온실 효과를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는 있어요. 맞죠? 그런데 환경 오염을 줄인다라고 말 못해요. 조심해야 돼요. 됐어요? 환경 오염을 줄이는 건 아닌 거야. 줄인 것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알겠죠?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서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는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이 있죠. 엄청나게 심하죠. 그죠? 방사능 오염되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콘크리트에다가 그 깡통에다 넣어갖고 콘크리트에 넣어갖고 다시 삼중 밀폐된 그 저장 공간에다 넣어갖고 다시 거기다 콘크리트를 씌워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폐기물이 복잡하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건 아니라고. 됐냐? 낚이면 안 된다.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거지 환경오염을 줄인다 이 말은 틀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 풍력, 바람으로 돌아가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그렇죠? 돌아갑니다. 그럼 장점을 볼까요? 장점. 항공오염 안 시키겠네요. 그죠?
설식기 기간도 짧고 발전 효율도 높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데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피해를 덜 주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얘도 발전이 제한적이죠. 바람 안 부는데 암만 설치하면 뭐하니? 그치? 바람이 불어야지. 그 다음에 얘는 언제 바람이 불지 아니? 그죠? 발전량 예측도 안 돼요. 그리고 소음이 졸라 심해요. 이 옆에 한번 제도 강원도나 제주도 가면 옆에 한번 근처 한번 가보세요. 에이 이런 소리가 졸라 크게 들려요. 못 살아. 어떻게 살아? 졸라 커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도 너무 세게 불어요. 그럼 고장나요. 이게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새가 와서 때려박아도 고장난다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못 만들어요.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요. 그러면 고치기, 유지 비용도 많이 들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완성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으면 좀 쉬울 텐데 아직까지 그 핵심 기술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인가 봐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자, 미래의 발전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자원을 고갈하지 않는 햇빛, 바람, 파도와 같은 애들을 사용하는 게 지금의 미래의 발전 방식인데 얘네들에 대한 개선 방안, 즉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개선돼야 될 사항. 그럼 지금은 단점에 해당이 되는 거지. 됐냐 무슨 말인지. 일단 우린 요거 3개 배웠은 거야. 그치? 이제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는 뒤에서 또 이제 배우는 거야. 자, 얘는 일단 싸고 높은 효율이어야 돼. 일단 태양전지 졸라 비싸요. 그게 문제죠. 효율도 좀 낮고요. 그 다음에 태양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광전 발전이 나오면 좋죠. 지금 이게 이렇게 태양에 따라서 움직이면 졸라 좋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죠? 이제 그게 문제지. 그 다음에 대용량 고효율은 안 돼요. 대용량은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태양광으로 다 바꾸자. 이게 말이 안 돼요. 알겠죠? 핵발전은 대체 연료를 개발해야 돼요. 위험하니까. 그죠? 우라늄 같은 거는 핵폭탄에 쓰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 핵발전소가 핵폭탄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좀 안전한 재료를 만들면 좋겠지. 그지? 그래 놓고 여기 냉각수를 이용하는 방안. 이걸 옆에 있는 난방으로 쓰면 좋은데 원자력 발전소 옆에 집 있는 거 봤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겠지. 그리고 원자로가 아직까지도 안정적이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 발전소에서 쓰는 장갑, 안경, 모자, 뭐 이런 등등은 다 폐기물이야.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걸 처리하는 게 문제인 거지. 처리하는 게. 풍력 발전. 바람을 많이 부는 지역 찾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바람을 많이 불고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부는지를 측정하려면 그 기상 데이터가 되게 충실하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기상 관련된 발전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음을 줄여야 돼요. 못 산다니까요. 그리고 얘도 대용량 고효율 저장 장치가 개발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 이게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냐? 배터리예요. 배터리 기술이 아직까지는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걸 차곡차곡 오랫동안 저장하는 기술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면 신재생 에너지가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에 관한 얘기를 다시 또 합니다. 27년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은 일단 우리가 오염 안 시키는 애들을 발전으로 써보자 이거죠. 앞에서도 했었죠. 근데 그건 좀 오염적인 부분이죠. 풍력 같은 경우 태양광은 뭐 유지 가능한 거니까 핵발전 빼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쓰는데 얘네들은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얘네들은 일단 없어져요. 맞죠? 없어져요. 석탄은 고체예요. 식물이 땅속에 묻어진 건데 이게 누구냐면 고사리 화석이에요. 고사리 화석. 고사리 화석이 땅속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된 거예요. 석유, 액체죠. 플랑크톤 또는 유공충, 바닷물의 사체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같이 발견됩니다. 바다 밑에 있어요. 또 천연가스 육지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석탄만 육지에 있고요. 얘네들은 다 바다에 있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화석연료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엔진도 이런 걸로 쓰고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만드는 데는 몇십만 년이 걸려요. 그거 언제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겠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환경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느니 보아. 원래 이거 안 나눠요. 그런데 통합과학에서는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나와 있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눠놨잖아요. 원래 전 교육과정에선 전 교육과정에서 저걸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눠요. 알겠죠? 그런데 통합과학에서도 아직까지 나누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알겠죠? 근데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화석연료를 변환해서 사용하는 게 신에너지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료 에너지로 만드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햇빛, 강수 이런 것들을 변환해서 사용하는 걸 재생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 광발전은 신에너지야, 재생에너지야? 재생에너지. 풍력발전은 신이야, 재생이야? 그지? 파력발전은 재생, 파도잖아? 그 다음에 조력발전은 재생,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화석연료 말고 다른 에너지 자원을 썼으니까. 됐죠? 자연을 이용한 건 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기존의 화석연료 말고 다른 류의 에너지 자원을 쓰는 건 신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하나하나 합니다. 파력발전. 이것도 안 어려워요. 그림 나온다. 발전소 그림 나온다. 각각의 이름 알아야 되고, 그림 나왔을 때 얘가 어떤 발전소인지 아셔야 돼요. 파력발전은 파동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쉬워. 졸라 쉬워. 파도가 밀고 오지. 야, 바닷물로 터빈을 돌리면 그 터빈이 남아나겠니? 금속이니까 다 녹슬지. 바닷물로 돌리는 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얘가 파도가 들어오면 여기 공기가 있지. 파다가 빡 때리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겠네. 그러면서 공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야. 됐지? 그럼 파도가 뒤로 빠지면 공기가 다시 들어오겠네. 그걸로 돌리는 거야. 또 바닷물로 돌린다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알겠냐? 기계 고장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는 발전기의 압력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돌려요. 됐죠? 그 다음에 파도가 물러날 때는 압력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돌리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장점은 뭐냐? 유지 비용이 적어요. 얘는 방파제로도 활용할 수 있죠. 쭉 세워놓으면. 됐죠?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냐? 설치 장소가 제한적. 즉 파도 안 치는데 설치하면 뭐하러 해요? 그치? 파도 많이 치는데 해야 되겠죠? 파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안 들어간다 그래도 파도물이 들어가긴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부식 되겠지. 그래서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전력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파도 언제 치는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한점들이 있다는 거. 됐죠? 그게 뭐라고요? 파력 발전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력 발전이에요. 조력 발전이에요. 조력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문의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밀물 때 문을 열어요. 됐어요? 밀물 때 문을 열어요. 이거 바다야. 물을 열어요. 그럼 물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서 터빈 돌려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빠질 때는 얘를 가둬요. 그럼 물이 차 있겠지? 그러면서 조금씩 열면서 얘네들 내보내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물이 또 돌아가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밀물 때는 수문을 열어서 물을 채운 후 수문을 닫아요. 됐죠? 여기는 터빈이 가동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동되는 애들도 있어요. 알겠죠? 옛날 거니까 터빈이 가동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썰물 때 수문을 열어요. 그러면 이때 스위처로 인해서 터빈이 가동되는 거예요. 이거 저거랑 똑같지? 수력 발전하고. 됐죠? 근데 가동되느냐 안 가동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림 잘 기억? 이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오 방주제 있죠? 서해안 가면. 거기에 쭉 다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아 최대라고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깨졌죠. 중국에서 제일 큰 걸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제일 큰 걸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력발전의 장단점 보죠. 조력발전의 장단점. 자, 조력발전의 장점은 뭐냐? 저렴해요.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오염물질 안 만들어요. 그냥 바다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오염물질 만들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갯벌이 없어져요. 갯벌을 없애는 거죠. 생태계 파괴?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조수간만에 따라 발전량 차이가 커요. 그리고 얘는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이게 되려면 높이차, 조차 있죠? 적어도 9m 이상이어야 돼요. 밀물과 썰물이 빠졌을 때 높이, 수직 높이차가 9m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이 보통 11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설치한 거예요.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 캐나다 북부 바다 쪽에 보면 15m 차이가 나요. 15m.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15m면 여러분 3층 높이에요. 빌딩 3층 높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졸라 비싸요. 이거 터빈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알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장단점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림 보고 제가 어떤 발전이고 저 발전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 다음 연료전지 나와 있죠?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별표 쳐두세요. 이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단독으로 나올 거예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해서 전기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졸라 쉬워요.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됐죠?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어디가 마이너스냐? 수소가 들어오는 쪽이 마이너스예요. 됐어요? 그럼 이 수소가 어떻게 되느냐? H2가요. 여기 나왔구나. 이 H2가요. H 플러스 이온으로 나눠져요. 됐어요? 그럼 이온으로 나눠지면 이 H 플러스는 여기 있는 전해질을 타고 이쪽으로 이동해요. 됐죠? 지금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는 여기를 타고 이동하죠. 그럼 전기 흐르지.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뭘 넣어주느냐? 이쪽에다 O2를 넣어줘요. 됐어요? O2를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 보이세요? 플러스 극 쪽에서 일어나는 거 O2랑 H 플러스가 만났죠? 그럼 뭐 만들어야 돼요? H2O 만들어야죠?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꽁댕이로 뭐가 나가는 거예요? H2O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전기가 흐르는데 두 개 만들어졌는데 물이 나가네? 오염 배출 물질이 물밖에 없어요. 이게 수소 전기차의 원리예요. 됐어요? 수소 전기차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수소를 이쪽에 받아들이면 이쪽에 산소가 들어가요. 됐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수소 전기차가 우리 공기 중에 산소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 그럼 뭐야? 여러분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다고요. 자동차 안에요. 그래서 순수한 산소만 땡겨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동차가 졸라 많이 다니면 공기청정기가 졸라 많이 다니는 거지. 졸라 깨끗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뒷공댕이로 나오는 건 물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야 그냥. 됐어요? 순수한 증류수지. 됐어요? 아주 순수한 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화학 방식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전자가 떨어져 나갔죠? 전자를 잃으면 환화예요. 맞죠? 여기는 전자를 얻었어요. 얻으면 환원이에요.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화학 방식이 시험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쪽. 여기 수소가 들어오는 쪽이 산소. 산소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극. 수소가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극. 이 정도. 전자는 이쪽으로 가고 H 플러스는 전해질을 타고 이동. 됐지? 그 정도. 그럼 여기서 만나서 물 나온다. 끝. 됐죠? 나중에 여러분 화학할 때도 또 나와요, 저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애들 다 틀렸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쳐먹어가지고요. 여기 건전지 있죠? 여기 건전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보세요. 건전지가 있다는 얘기는 H2O가 이게 과정 1번, 과정 2번이라고 해봐요. 진짜 옆에다 살짝 써줄게요. 보세요. 과정 1번에서는 H2O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H2랑 O2로 나누어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2가 돼서 얘가 2가 들어가면 딱 떨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는 1번 과정은 물분해예요. 물분해. 됐어요? 그럼 물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생겨요? 얘기를 해봐 임마. 마이너스 극에는 어떤 기체가 생겨요? 수소 기체가 생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생겨요. 맞죠? 그럼 수소 기체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산소 기체가 생겨요. 맞죠? 응.
그러면 2번 과정에서는 배터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물 합성이에요. 물 합성이에요. 물 합성이에요.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극에 누구 있다고요? 플러스 극에 누구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정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네요? 맞죠? 맞죠? 그럼 여기서의 마이너스 극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H2가 어떻게 된다고요? H 플러스와 전자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이거 두 개, 네 개?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그럼 플러스 극에선 뭐가 일어난다고요? 4개의 H 플러스가 전해질을 타고 오고, 맞죠? 4개의 전자가 이렇게 만나서 산소랑 만나서, 맞죠? 4개구나, 전자. 그러면 이 새끼가 뭐가 된다고요? H2O 물이 된다고요.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불 들어오지.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연료전지예요. 연료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물분해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H2O가 H2로 나눠지는 거예요. 맞죠? O2로 나눠지는 거예요. 맞죠? 이게 다시 연료전지로 전기를 끊고 여기에다가 광다이드를 연결하면 전기의 불이 살짝 들어오겠지. 됐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지가 있으면 물분해 실험이고요. 다이오드나 여기 뭐 전구를 갖다 놓으면 여기는 연료전지 실험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연료전지의 장단점 볼게요. 연료전지의 장단점. 이거 연료전지도 시작 단계예요, 여러분. 시작 단계라서 장단점이 되게 많아요. 장점. 일단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소음도 거의 없죠. 환경오염물질 아예 없어요. 지속적으로만 공급해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죠. 휴대용 기기나 대형 발전소 다 쓸 수 있어요, 얘는. 넓이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산용화를 하기 위해서 이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해야 돼요. 우리 수소 특징 뭐였어요? 생각나요? 수소의 특징. 산소의 특징, 수소의 특징 배웠었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난다 해야지, 그치? 수소의 특징은 폭발성이에요. 가연성, 터져요. 그럼 대용량으로 갖고 가다가 터져버리면 그러면 그 수소 전기차는 걸어다니는 수소폭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공기청정기인데도 수소폭탄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안정성만 보장이 되면 돼요. 대용량으로 만들려면. 그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보장이 안 됐어요. 그 기술적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신에너지의 한계와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졸라 쉬워 이거. 신재생 에너지를 개념적으로 보시면 얘는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커요. 그죠? 제한 조건이 되게 많죠. 그리고 현실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필요해요. 됐죠? 그런 것들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 영국의 배드제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화석연료를 한 방울도 안 씁니다. 거기다 전기차만 씁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꿨어요.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아예 오염이 안 시키겠죠. 도시가 엄청 깨끗하다고 해서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신기하다고 해서. 그 동네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여러분 골프 카트 있죠. 골프 경기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카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가면 그 붕붕카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그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아마 요게 나올 거예요. 적정 기술. 요거.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이용하는 거야. 이 적정 기술은 대부분 다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개발 도산국들 적정 기술을 못 쓰는 애들 이거 봐요. 생명 빨대. 아프리카에서는 물길을 가면 뭐 3km, 5km씩 걸어가야 된대요. 길어 오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없고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대 자체에 아예 정수 필터를 달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흙탕물도 그냥 정수 필터로 빨아먹으면 깨끗한 물 먹는 거잖아. 바로 쓸 수 있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돈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개발 도면각들에게 쓸 수 있는. 됐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페달 세탁기. 니네들은 집에 이것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살 좀 빠지지. 페달을 졸라 밟으면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 안에서 돌아가는 거야. 옛날 세탁기 있죠? 짤수기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지. 이런 걸 만들어내면 졸라 좋겠죠, 그죠? 그러면 집에도 하나씩 갖다 놔요. 살 졸라 빠지겠지. 엄마랑 아빠랑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막 빨래 한 번 하는데 막 5시간씩 막 계속 밟아야 돼요. 뭘 어야 운동도 되고 좋지. 살도 빠지고 얼마 일석이조 아닙니까? 빨래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큐드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미국의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마 지금 유엔에 취직했을걸요? 유엔의 그 일을, 봉사활동을 가서 아프리카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물들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럼통인데 중간에 빵꿀 뚫었어요. 물을 여기다 담아서 끌고 가면 빨리 갈 거 아닙니까? 돌돌 굴러가니까. 그렇게 얘 기술을 만들어 놓은 거죠. 큐드럼통이라고. 그래서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마 세계 발명상인가 뭐 받았을걸요, 이 새끼가? 구글 막 어딘가 거기서도 받고. 그죠? 대단한 애 아닙니까? 니네 이런 거 하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 하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왔으면 끝내. 서울대 그냥 들어가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냥 뽑혀요. 성적 낮아도. 세계에서 인정해 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어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 사이트에 그런 거 좀 들어가 봐요, 좀. 아십니까? 그런 거 좀 해봐, 좀. 알겠어요? 자, 와카 워터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쉬워요. 야, 우리나라 소금 만들 때, 바닷물 여기다 놓으면, 공기가 올라가죠. 그럼 물이 똘똘똘 떨어져서 바깥으로 빠져요. 여기 소금만 남는단 말이에요. 물론 바깥에 놓는 것도 있지만, 됐죠? 안에서 비 오거나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걸 살짝 응용하면 여기에 그물을 졸라 쳐놔요. 촘촘하게. 그러면 표면적이 되게 커지죠?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빨리 바뀌겠지. 맺히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쫄쫄쫄 담아놓으면 물을 안 뒤로로 가도 되잖아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기술이라고요. 됐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데? 그죠? 그 다음에 항아리 냉장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만들었을걸요, 아마. 우리나라 김장떡 묻죠? 니네는 묻은 거 못 봤지? 김장떡에 묻으면 4시, 4철, 4도씨인가 5도씨 정도로 유지돼요. 얼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계속.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럼 얘네 이 아프리카 열대 우림이나 뭐 이런 데 사는 애들이 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지? 그 냉장고를 어떻게 씁니까? 부패되고 상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온도로 냉장고 안에 이렇게 흙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거나 이래서 온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하지 않도록.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적정 기술. 이건 니네들이 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유엔이나 이런 데 좀, 봉사단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영어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런 데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가지고. 그리고 잘 뒤져봐요. 봉사활동도 좀 참여하고요. 알겠죠? 아프리카로 날아갈 수는 없겠지만,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나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아프리카나 이런데 친구도,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 아닙니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애들을 봉사활동 해주기 위해서 가려고 동아리 하나 만드는 거지. 가려고. 그럼 겨울방학 때 한 달 동안 딱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 빡 하고, 느낀 점이나 이런 거 쓰면 뭐, 학생부 종합은 끝난 거 아닙니까? 봉사, 그게 끝난 거야, 그거. 그죠? 그런 애들이 없죠. 그렇게 하려면, 항공사부터 여행 가이드부터 그 지역까지 다 알아봐야 되잖아. 일이 졸라 커지지. 그걸 누구한테 맡겨? 엄마한테 맡기면 된다, 이거죠. 너는 나와서 대외적 활동만 하시고, 알겠죠? 회장님 마냥. 알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면 컷다운 되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왜 학교 동아리만 만들 생각을 해요? 학교 연합 동아리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 바보들아. 그지? 여기 일산 지역 뭐 학교 연합 동아리, 봉사활동 단체 동아리 딱 하나 만드는 거지. 외국으로 가는 거야. 너는 좋잖아. 여행도 가고 봉사도 하고. 그잖아? 그잖아. 공부해서 해방될 수 있잖아. 한 달 동안 거기서 봉사하고 올 텐데. 그잖아. 얼마나 좋아. 그럼 갔다 오면 바보 돼 있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담론의 막입니다.